휴직 신청할 때 그냥 통보하세요. 그냥 배달 음식 시키듯이 뭐 쿠팡 시키듯이 그냥 통보하세요. 뭔가 소통하고 의논하고 신청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 아프니까 쉴게요 이렇게 통보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민중독자 오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카페로 나와봤어요. 오늘 주제하고도 약간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휴직을 하고 나서 주위 지인들 휴직 관련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이제 뭐 동기 사무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지인의 지인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해줬는데, 그때마다 이런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뭐 서로 휴직에 대한 고민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을 해줬던 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휴직 관련 꿀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직 사회에서 병휴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이제 경험자로서 실질적인 부분에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주위에 이렇게 똑같이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뭔가 이런 사회 분위기나 회사 분위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아파도 너무 힘들어도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 이런 조언, 꿀팁이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꾀병 환자들이 이걸 어디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냥 좀 쉬는데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조언이 사실 꾀병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조언은 아니에요. 진짜로 아픈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조언이기 때문에 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란 걱정은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을 믿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조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팁은 제가 총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어요. 사실 이렇게 뭔가 대면으로 지인들 상담해 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예시도 들고 제 실제 경험도 더 많이 얘기해 주면서 좀 긴 상담이 되는데, 그걸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추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직 전에 병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꿀팁인데요, 다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병가도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프다고 병휴직 먼저 들어가는 거는 전 그렇게 좀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병가는 먼저 월급이 다 나와요. 유급휴가죠. 근데 병휴직은 아무래도 휴직이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깎여요. 70%만 나오죠, 본봉에. 그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병가를 우선 활용하는 게 일단 이득이다. 그리고 2번째 이유, 병휴직을 쓰기 전에 이제 주위 사람들, 뭐 과 사람이나 과장들 아니면 위에 사람들한테 제가 진짜로 아프다는 신호를 먼저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병가 동안 치유가 돼서 다시 복귀를 멀쩡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먼저 처음부터 심각하게 몇 개월 병휴직에 들어가기보다는 돈 받으면서 병가 내서 좀 상황을 보고 내가 정말 긴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또 주위에는 미리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신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병가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이유였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 병가를 쓸 때 좀 더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면 좋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진단서 및 첨부 병가 6일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건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적극 활용하세요. 진단서 안 내도 돼요. 그냥 아프다고 하고 이제 병가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제 미리 병원을 다닌다던가 진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좀 쉰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해봤더니 정말 좀 장기간의 병가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진단서를 받아서 먼저 29일까지만 쓰세요. 29일. 왜냐면 이게 총 병가 기간 연가 합해서 30일이 넘어가면은 주말도 포함이 돼서 이게 기산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도 휴가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일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더 길게 쉴 수 있는 거죠. 29일이지만. 그렇게 일단은 29일까지만 쉬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죠. 한 달이 넘죠, 영업일로만 치면.
그 정도의 시간을 쉬었을 때 과연 복귀가 가능한지를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병가를 총 60일까지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최대한 주말하고 공휴일 피해서 쓰면 좋습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요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진단서 미천부 병가를 6일까지 쓰고 그 다음에 길게 쓸 때는 이제 주말과 공휴일 포함 안 되는 선까지 잘라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길게 낼 때는 이제 또 주말하고 공휴일 최대한 포함 안 되게 해서 최대한 많이 쉴 수 있게. 우린 지금 힘들어서 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60일 1년에 60일 주어진 내 병가를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세요. 요거는 딱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화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연말에 병가 60일을 쓰고 1월 1일이 됐다.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가를 이렇게 1월 1일이면 초기화 되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병가에 관한 조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병가 조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병가를 써보면은 돈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도 할 수 있고 주위한테 내가 아프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또 이런 병가를 낸다는 거에 대한 내 부담감도 좀 낮출 수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60일까지 쉬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고 복직을 못 하겠다. 그럼 이제 정말로 병휴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약간 저는 자가 진단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병가가. 그럼 이제 두 번째 꿀팁 시간이죠. 이제 휴직을 하려면 진단서. 아까 병가를 할 때도 사실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단서를 어떻게 떼야 되는지. 진단서는 섬세하게. 그런데 또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요런 좀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먼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기간하고 통원 여부예요. 먼저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진단서에 뭐 치료 기간을 써주시거든요. 그게 사실 휴직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서 말씀을 드릴 때 자기가 휴직을 얼만큼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를 미리 좀 고려를 해 가셔야 돼요. 1년이 필요하면 1년, 뭐 3개월만 해도 될 것 같으면 3개월. 이렇게 미리 의사 선생님과 좀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자기는 정말 1년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좀 경과를 보자 해서 3개월, 6개월만 써주셔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게 쓰고 다시 늘리면 돼요. 적게 써주신 건 괜찮아요. 만약 자기가 정말 아프다면은 그 3개월, 6개월 뒤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래도 머릿속에 자기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라.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통원 부분이에요. 사실 뭔가 이게 정형외과나 뭔가 검사를 받으면 사실 그날 진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당일날 진단서를 떼주세요. 이렇게 뭐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사실 정신과 쪽에 가면은 당일 진단서가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그 병원에 다닌 통원 기록, 상담 기록, 그리고 약을 먹은 기록이 있어야 그게 한 달 정도더라고요, 경험상. 그게 지나야 검사를 해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단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도 그 등급에 따라서 검사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든 아니면 뭐 검색으로든 물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약만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괜히 나중에 또 진단서 뗄 때 검사 딴 곳에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좀 섬세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이 사실 이제 제가 만나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병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이제 얼마나 힘든지 증세 얘기할 때 다들 너무 부담을 많이 가져요. 이게 그래도 진단서 받으려면 좀 더 내 뭐 증세를 과장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 진짜 아픈 것처럼 보여야 되나? 내가 꾀병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그 문화 때문에 다들 자기가 환자인데 미리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꾀병으로 보일까봐.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자기 지금 느끼고 있는 그거 그대로 표현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정말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아픕니다 하고 바로 써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정말 휴직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저한테 그간 상담했던 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가짜로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정말 깊게 고민하다가 병가라도 써야겠다, 병휴직이라도 내야겠다,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이런 걸 찾아보고 저한테 상담을 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자기 아픈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 진단서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께 자기 증세 얘기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꾀병 환자로 보일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라. 과장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진단서까지 뗐죠. 그러면 이제 휴직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휴직 신청을 하기만 돼요. 이때가 가장 마음이 무겁죠. 아무리 내가 지금 아프고 해서 고민하고 진단서까지 뗐는데도 어떻게 말하지? 팀장님께? 과장님께? 뭐 인사과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과연 내가 휴직하면은 제대로 뭔가를 또 할 수 있을까? 돈은 조금 나오는데 어떡하지? 막 하면서 온갖 잡념이 들어올 거예요. 걱정이 시작되고 그냥 내지 말까? 또 이렇게 망설이게 되죠. 결국은 이게 말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이 팀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쉬겠다고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휴직 신청할 때 그냥 통보하세요. 그냥 배달음식 시키듯이 뭐 쿠팡 시키듯이 그냥 통보하세요. 뭔가 소통하고 의논하고 신청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 아프니까 쉴게요 이렇게 통보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게 뭐 싸가지 없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 혹은 카톡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해서 며칠부터 이러한 이유로 휴직을 하겠습니다. 진단서 첨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잘못된 건 없죠. 뭐 좀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아픈데 제가 거기서 더 막 해서 스트레스 받고 휴직을 뭔가 망설이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몸이고 여러분의 몸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일단 그 팩트만 전달하고 우리는 규정대로 휴직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복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실제 상담 때는 좀 많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가장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뭐 누구한테 먼저 말하냐, 뭐 인사과냐, 과장이냐, 팀장이냐, 어떻게 말하냐, 뭐 전화로 하냐, 직접 대면하냐. 근데 제 결론은 하나예요. 통보하듯이 해라. 대신 그 통보가 너가 불편할 수도 있다. 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냥 네 편한 대로 최대한 간소화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과장 한 명한테만 말하라고 해요. 팀장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러면 설득할 사람만 한 명 늘어나는 거야. 과장한테 말하면 알아서 과장이 팀장한테 뭐 이렇게 팀원들, 과원들한테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인사과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열을 올려서 신경 쓰지 말고 통보식으로 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하라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무거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지? 만나선 얘기 못하겠고 전화로 해야 되나? 문자로 하면 눈치 보이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휴직을 내고 정말 여러분의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조언은 이거입니다. 그냥 휴직 통보는 정말 편안하게 하셔라.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뭘 안 한다. 아픈 사람한테 지나고 나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제가 이제 휴직 꿀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첫째는 병가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진단서 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진단서 떼고 통보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 이 3가지를 잘 못해서 저한테 상담들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된 거고요. 만약 이걸 보시고 정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뭐 댓글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저한테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더 뒤에 숨은 부분, 이제 영상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